다음 연사는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다가 꿈을 발견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진행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가 이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왜 쓰고 온지 아시는 분 있나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음, 제가 이 선글라스를 쓰고 온 이유는 지금 앞에 나오는 저 이 제목 잠깐 옆을 받고 앞만 봐요라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음, 제가 선글라스를 쓰면 사실 옆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앞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 뒤에 나올 얘기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쓰고 왔는데 이 뒤에 나올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조그만 거라도 자신의 꿈을 이뤄서 와, 나 꿈 이뤘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 나는 뭐가 하고 싶지? 나는 뭐가 가장 좋지? 라는 것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의 환경적인 일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 꿈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약간 더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이번에도 아쉽게도 아는 분이 없네요. 네, 이 그림은 약간 학교 폭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한 학생이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죠. 지금 이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음, 이 사진을 먼저 꺼낸 이유는 우선 제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하면서 제 꿈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고 있는데 공개 수업 도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가정 환경이 약간 안 좋은 게 있었는데 한 학부모님께서 공개 수업 질문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진행이가 반장을 하는 게 과연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되냐고. 얘는 재혼 가정에 지체장애인 형이 있는데 얘가 과연 반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사람들과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친구들이 제 곁을 안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그리고 약 3개월 후가 지나고 저는 아예 학교 생활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그냥 그런 왕따가 되었어요. 네. 왕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TV를 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나오는데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밤새도록 공부만 하더라고요. 아, 공부만 계속해요. 초등학생이 좀 신기했어요 그때는. 근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아, 내가 저렇게 공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지금 이게 너무 싫고 답답한데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쫄라 근처에 있던 야간 자습을 좀 빡세게 시키는 초등학생 때부터 빡세게 시키는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고 학교 학원 집, 집 학교 학원 하는 반복적인 기계적인 생활만 하게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생활을 약 1년여 정도 했을 거예요. 질리더라고요.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너무 질리더라고요. 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막상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고 혼자 너무 답답해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받는 건 똑같고 나는 그냥 내 몸만 힘들고 너무 짜증났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루는 보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행아,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네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고 막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사실 저는 그때 부모님이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잘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 못하고 있었구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활동적이 될 수 있고 좀 더 그냥 원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다가 공부하는 이미지보단 예의 바른 이미지가 되면 좀 더 관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작정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친구들을 볼 때도 그냥 뜬금없이 고맙다고 외쳤어요. 뜬금없으라고. 왜냐면 사실 그냥 인사일 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이렇게 5초 정도라도 나를 더 봐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이미지로라도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라는 숨은 의미가 숨어 있었죠. 사실 숨은 의미가 있었죠. 예,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굳은 일들을 계속 제가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구들도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얘는 원래 환경은 이랬지만 그래도 이 환경을 떠나 원래 애가 된 애였다. 그냥 괜찮은 애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조금 느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 1년여가 더 지나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돼서야 왕따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변화라는 것은 크로nolo지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왕따를 당하는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었고 내가 처했던 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도태됐던 거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죠.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마음으로 좀 더 활동적이게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근데 남자 학생들 보면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 무렵 축구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면 좀 마치 생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두 빨간 개통의 사진들이. 왼쪽부터 설명해 드리면, 왼쪽은 영국의 프로축구 팀 중에 리버풀이라는 팀의 마크이고, 그 오른쪽은 이 리버풀이라는 팀의 주장인 제라드라는 축구 선수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축구 경기를 보다가 리버풀의 경기를 보게 되었고 리버풀의 축구 경기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 응원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축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매일 빠져 있었고 친구들이랑도 대화할 때 축구를 하고 그냥 축구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장래희망을 쓰는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왜 학기 초에 3월에 보면은 거기다가 당당히 제라드가 되고 싶다라고 쓰고, 네,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기입을 하고,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마지막 2년은 거의 축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던 꼬맹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 지금 사진 속에 보면은 다리 지금 발목 쪽을 찢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제가 부상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올라와서 반끼리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준비하고 나와서 축구를 했는데 심한 태클을 당해서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괜찮겠지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 컸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인대가 끊어졌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예, 울었어요. 축구를 못하게 돼서.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약 6개월에서 1년여 정도를. 이 상태로 네가 축구를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근데 그때 어린 생각에 난 제정신이 아니니까 축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사실 저는 축구에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축구는 그 축구를 하면서 하는 응원 문화나 그런 문화가 좋아서 했던 거고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서 축구를 했던 거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그냥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내가 문화라는 것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다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서 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한 건 내가 좀 더 이것 때문에 좌절해 있으면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자라는 고민에 이르렀고 중학생 이진행의 문화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학생 때 문화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문화상품권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는 축제가 없었어요. 저희 중학교에. 3년여 전에 축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분들이 반대하셔서 시끄럽다고. 저희 학교가 밤까지 노는 학교였는데 어른분들이 잠을 자셔야 된다고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 학교 축제가 없어진 상황이었는데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대 부상에 당했는데 학교에다 전화를 걸었죠. 음악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축제가 없어요 학교에?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부상에서 나왔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축제를 되살려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친구들의 얘기는 무슨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제정신이야 너? 다시 병원에 가는 거 어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니 나는 축제를 만들면 애들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죠. 아직도 제 친구들은 몰라요. 이 축제를 만드는 데 있어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홍길동이 돼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약 4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들을 모아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교무실과 음악실을 집 찾아듯이 찾아들며 음악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축제를 살립시다. 기획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우선 제가 하고 싶었던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였고 모두 중에서도 은산중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였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니 음악 선생님이 축제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지원금을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하다가 합창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반이 6개의 반이 있었는데 반끼리 합창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어른들과 같이 즐기고 싶었기에 합창을 7080이나 그런 90년대 노래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합창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 개똥벌레나 그런 이문세 가수의 노래 같은 걸로 합창을 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되게 어른들도 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즐기셨어요. 왜냐면 제가 경로당 봉사활동을 다니며 봉사활동이라는 면목으로 초청장을 보내거든요. 아 같이 와서 놀자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저도 약간 당혹스럽고 어른분들이 그냥 조용히 있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못 봤어요. 이렇게 중학교 축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저는 제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음악 선생님이 주도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뿌듯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문화를 만들어 보니까 아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근데 이 소통을 우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이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고등학교에 왔는데 제가 다시 또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리게 돼요.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 또 맞고 있는 장면이 보이네요. 왜 오늘 맞는 장면만 많이 나올까요? 네, 이것도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학교 폭력이에요. 네, 학교 폭력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후반 2학년 때 올라오면서 축구를 하고 그러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막 나는 그냥 문화외교관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친구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했지 사람들을 돌아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와 의견 다툼으로 싸움이 났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싸우다가 골대에 부딪혀 광대뼈가 골절되는 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철심을 3개 박았어요. 전치 6주를 끊고. 제 친구는 진술서를 썼고 저는 병원에 누워 있고. 이 상황이 오니까 사실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못은 제가 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이대로 내가
병원에서 낳고 학교에 가더라도 이건 사실 그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볼 면목이 없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미 학교가 뒤집어진 상태였기에 뭘 제가 시끄러운 소리만 날 것 같고 화해를 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약 20줄씩 써가지고 3일에 걸쳐서 톡을 보냅니다. 네, 정말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일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제가 전치 6주가 끝나고 학교에 나갈 때쯤 돼서 친구가 학교에 나갔는데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화해하자고 고맙다고. 그때 사실 제가 문자를 보냈던 톡을 보냈던 걸 잊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친구와 더 사이좋고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정을 쌓고 소통을 하다 보니 뭔가 원래 하던 일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쉬고 있었던 문화외교에 대한 집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누가 달립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멋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진행이 달립니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그냥 함께 놀고 부여군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이루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막 대뜸 그냥 부여군청을 찾아가면은 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 단체를 찾다가 부여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해서 지금 보면 제 모습이 보이죠? 청소년 리더로서의 청소년 토론대회였는데 이때 부여군의 부족한 청소년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약 2장에서 3장 정도의 부여군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갔는데 이 청소년 정책을 뭐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농공단지가 있었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문화 가정 1대1 멘토링 정책을 만들어서 저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슬슬 삘이 오르는 거죠. 관심을 갖네? 그래 군청으로 가자. 군청으로 달리게 됩니다. 군청에 다문화 가정 정책 사업소가 있었는데 다문화 가정 정책 사업소에 제 종이를 내놓으면서 1대1 멘토링 정책 필요할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좀 더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부여군청을 들락달락 했어요. 학원을 끊고 군청을 학원 삼아서 들락달락 거렸거든요. 그리고 저의 노력의 끝은 부여군에서 심의 결과 이 정책이 좀 더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고 지금 부여군에서 3대 청소년 정책으로 선정이 되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1대1 멘토링을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나니 제 나름대로 좀 뿌듯한 것도 있었지만 다문화와 세계화 그리고 문화외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지랖이 넓었거든요. 그때 막 대한민국은 뭐 이상하다, 문제 있는 한국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 막 세계화 한류 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류일까요? 세계화라면은 결국 세계 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차별 없이 허물 없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세계화는 국수주의라는 이상한 이름 아래 서로 그냥 닫아 있고 내 문화만 받으려고 하고 내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고 그래서 내 문화만 알리기에 급급한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문화로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들도 없었고 문화로 인해 무엇인가가 치유되고 아픔을 회복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확실한 꿈을 잡았죠. 국제문화 외교 통상가가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세대 차이로 인한 문제도 해결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문화를 만들고 내가 문화를 선동해서 해결함으로써
좀 더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고 공유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외교로 그런 꿈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락 조금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남 눈치를 조금 봤었거든요. 제가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의 말에 좀 더 민감했어요. 저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걸 막 대꾸하려고 했고 그런 일도 많았는데 우리 막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다들. 막 나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너 성적이 안 되는데 무슨 의사야? 그냥 가서 기계나 만져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르렀었는데 사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그게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꿈꾸기 좋아 우리나라 좋아 하면서 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사람 눈치를 보죠?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가지고 내 꿈을 만들려고 하고 나를 메이킹하려고 하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눈치를 봐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무슨 위험이 있을 것 같다고요? 사실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오는 위험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하트가 좀 오그라들기는 해요. 좀 약간 부끄러워요. 여러분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